네? 기계만 하지 않아요. 기계과에서 바이오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저 그리고 기계가 굳이 이런 외형을 갖춘 기계가 아니더라도 열이나 유체 같은 그런 것을 해석하는 그런 툴로 해석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쇠냄새 진짜 단 하나도 안 맡고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열 유동 아니면 연소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딩도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기계에 오히려 관심이 엄청 나시는 분들은 오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나는 와서 기계를 뚝딱뚝딱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수학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걸 펼치기 위해서는 제가 따로 대회를 나가거나 공모전에 나가거나 해야 합니다. 네. 기계공학과는 기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힘과 에너지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 흐름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라서 굳이 기계에 관심이 없어도 물리를 좋아하신다면, 수학을 좋아하신다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걸 보고 계신 전국에 있는 총장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기계공학과 이름 잘못 지었어요. 기계가 아니고요, 역학공학과. 메카니컬이라는 말이 기계적인 이런 게 아니고 역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학공학과가 맞는 거고, 그래서 힘을 다루는 학과다, 공학과다. 그래서 기계를 막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일단 기계공학을 이름을 과를 잘못 지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시은 씨가. 근데 그것처럼 사실 이름이 혼동이 되는 게 기계과에서 그런 걸 배워요. 전문대에 있는 기계과에서 뭘 자르고 뭐 하고 이런 걸 배우거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설계된 기반할 수 있는 베이직한 걸 배우고 그걸 접목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기계공학과에 오면 이제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기계공학부 하면은 막 다 쇠냄새 맡으면서 기계 자르고 기계 붙이고 용접하고, 아 나랑 어울릴까? 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왜 야리야리 하니까 그래서 저랑 안 어울려서 아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게 그 기계를, 물론 베이스는 기계가 맞아요. 베이스는 기계가 맞는데 그 기계를 갖고 어떻게 그 힘을 다룰 건지,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할 건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물론 뭐 몽키 스패너 들고 볼트너트 쪼고 합니다.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뭐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는 거는 이제 뭐 신호 처리라든가 이런 뭐 힘이 어떻게 전달되고 진동이나 소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이런 거를 다 연구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쇠냄새를 맡지만 뭐 아주 막 로봇을 만드는 뭐 그런 데는 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저는 사실 전자전기도 제가 전공을 선택을 할 때 확신이 없었지만 전자전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는 그 작은 전류, 뭐 이렇게 움직이고 배선 막 이런 거 싫었거든요. 움직이는 게 좋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가 아무래도 좀 더 거시적인 큰 그림을 보는 학과라서 이런 부분은 전자과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현한다? 만들어낸다? 실체화? 네, 실체화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전에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뭐 이제 화학 쪽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전전을 얘기를 하자면 전기전자에서는 회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상이 솔직히 말하면 없잖아요. 걔네들이 작동을 시키려고 하는 무언가가 현실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너네는 뭐 껍데기를 만드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동작하게끔 만드는 거는 다 전전에서 하는 거니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을 베이스로 하면은 어디든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전전 영상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역시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기 전에 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부실하면 아무리 자기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움직일 차가 없는 건데, 그리고 그러한 제어에 있어서도 기계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없어질 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든 쓰이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둘러봐도 기계가 아닌 거, 딱딱한 게 아닌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체나 그런 것들도 저희가 4대 역학에서 다루지만 여튼간에 공기랑 같이 공존하고 있고 물을 마시며 사는 인간으로서 절대 얘네가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유망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BBIG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도 없어질 수 없는 분야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에너지 분야 쪽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공학과가 쇠퇴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그런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그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저희들한테 수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4대 역학에 더불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우람한 그런 기계공학과로서 발전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있더라도 기계공학과는 쇠퇴하지 않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망한 것들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학부생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뽑는 인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 과를 폐지를 하거나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전에도 존재를 해왔고 지금 또 존재를 하고 있고 인원을 뭐 축소시킨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고, 한마디로 우리는 뿌리가 되게 깊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트렌드가 오더라도 굳건히 본인이 이제 입지를 지키면서 그들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이 학문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기계과에서도 충분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학 베이스라면은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트렌드가 막 들어설 수도 있지만, 역학 베이스라고 하면은, 역학 베이스가 있으면은 그 어떤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우린 충분히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계 자체는 이제 남녀 구분이 없는데 이런 저희가 지닌 편견들이 이제 여자들도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들어갔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인원이 현실적으로 뭐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을 지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쇠를 깎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힘을 공부하고 힘을 연구하고 그 힘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저도 카운터 파트너 자체도 여성 비율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카운터 파트너도 절반이고 저희 팀의 여성 연구원도 굉장히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혀 뭐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여사원이라고 해서 뭐 더 못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여사원이 더 잘하는 분이 더 많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과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남녀 굳이 구분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통돌이 세탁기도 그 여자분들은 세탁기 바닥이 손이 안 닿는데요. 그런 것도 만약에 처음부터 여자 연구원들이 투입이 돼서 함께 설계를 했으면은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저희 기계과는 한 학년에 30명 중반에서 40명 사이 정도 되고요. 제 동기는 여자가 한 10명 내외 정도 됐습니다. 전체 몇 명? 전체 한 30명 후반 40명 중에서 4대1 조금 넘나? 기계과에 들어오면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여자라고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원 안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는 성비가 전반적으로 다 균등해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성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도 다르기도 한데 근데 그 기대나 편견을 깨부셨을 때 인정받는 게 조금 더 크게 돌아와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약간 차별 아닌 차별인데 이제 남학생들은 엄청 많은데 여자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기억하기 쉬워요, 교수님들이. 기억하기 좋아서 제가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학생으로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인가? 19학번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한 14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8명 이 여아구더라고요.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아직까지 기계공학과에 대한 여아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한 학년의 정원이 120명인데 그 중에서 여아구가 10명 정도 돼요. 네. 여기보단 그나마 낫긴 한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질문은 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솔직히 기계공학이라는 말이 어감에서 오는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계라고 하면 실제로 뭔가 기름칠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무거운 것들 막 뚝깍뚝깍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힘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지 하듯이 하네. 그래. 안녕 얘들아. 나는 지금 이제 기계공학과 4년 차인 선배인 건데 나도 솔직히 살면서 기계랑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 대학교를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기계공학과 하면은 예전에 찰리 채플린처럼 이제 막 뚝깍뚝깍 뭔가를 힘들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사람이 하지 않게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게 기계공학과야.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걸 들 필요 없고 기계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이 과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불리함이 있는 그런 과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나 같은 여아구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 과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래. 후배로 들어와줘.